안녕하십니까. 역시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역시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법행정의 문제는 대법원장이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재판하고 사법행정이 있는데,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모든 법관이 독립돼가 재판하기 때문에 대법원장들이 관여할 수는 없어요. 재판의 내용은. 그러나 이제 그 재판의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뭐 법을 지키라든지 신속하게 어떻게 재판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지시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재판 있잖아요. 633 공직선거법의 그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이제 그 훈시 규정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따라서 이게 반드시 633 안에 끝내도록 해라. 이렇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사법부가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속한 재판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신속한 재판. 이게 우리 양대축입니다. 결국 재판은요, 신속하면서도 이제 그 실체 진실, 유죄 무죄를 확실하게 가려줘야 됩니다. 실체 진실주의와 신속한 재판은 두 가지 사법의 형사사법의 두 가지 이념축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까지 그냥 뭐 3년 4년 예사롭게 늘어졌고, 이재명이 선거법 1심도 2년 2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 시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조건 633 안에 끝내라. 끝내라.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제가 이런 말까지 했잖아. 만약에 우리 공소시효가 6개월이죠.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 근데 6개월 안에 못 끝내면 처벌 못하죠. 공소시효 지나면. 앞으로 재판 633 안에 못 끝내면 차라리 다 풀어주라. 그러면 이게 죽기 살기로 할 거 아닙니까? 6개월 안에 못 끝내면 다 풀어주라. 그게 재판 시효. 이러면 이게 판사가 밤을 새든 뭐 어떻게 하든 일요일 하든 재판 끝내라 이거지. 633 그거 못 지키면 다 풀어주라. 공소시효 지난 걸로, 재판 시효 지난 걸로.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제안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보십시오. 지금 재판이 늘어져 가지고요. 그 예를 들어한 거 이게 보십시오. 윤명이 지금 4년 다 하고 있잖아요. 윤명이. 최강욱이 3년 4개월 국회의원 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게 이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황운하 보면 이게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알파, 지금도 알파잖아. 4년 플러스 알파. 아니 항소심인데 황운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적이 뭐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신속하게 633 끝내라. 이렇게 그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10월 10일까지 대규모 공직선거법 한 20명 이상 대규모로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할 텐데 무조건 이게 633에 끝내라.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죠. 아니 끝내라 한다고 또 이게 무조건 끝내라고 지시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법을 지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법을 했습니다. 뭐냐? 첫째,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다른 사건을 배정하지 마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라. 임시로. 예를 들어 판사 3명이 하거든요. 선거법은 중요하니까. 다 합의부를 하죠. 그러면 그 선거법만 전담하는 합의부를 임시로 만들래 이거지. 합의부가 있으면 그거 하고, 없으면 판사 단독 3명 모아서 합의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언제든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요. 3명이 있으면 또 합의부 만들었다가 또 단독 하다가 다 이게 융통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시로 선거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에는 아예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마라. 너는 그 일주일에 뭐 3번 하든 4번 하든 다른 재판하지 말고 선거법만 끝내라.
이렇게 첫째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그 규정을 옛날에 그 규정이 있는데 거의 안 지킨 규정인데요. 선거법은 2달이 지나고 매달 대법원에다가 진행 경과를 보고해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옛날에 예규로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원에다가 안 지켰거든요. 이제 그 선거법 재판부는 딱 2달 지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대법원에다가 보고하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한 달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보고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판사가 엄청난 압박을 받겠죠. 선거 재판부는 그 처음에 기소가 되고 나서 2달 뒤에 재판 사항을 보고하고 그 다음부터 매달 대법원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라. 이러면 이게 뭐 그 6개월 끝나겠죠. 아주 이게 획기적인 지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게 두 번째 지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검찰한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검찰도 이제 빨리 기록을 복사해 줘야 돼요. 핑계거리 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검찰이 왜 공범자들이 있다 보면요. 먼저 복사해 주면 공범자들이 또 보니까 기록을 이게 복사를 좀 빨리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수사 기밀이 유출되니까. 한 번에 수사가 다 끝날 때도 있지만 또 공범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변호사들이 시간을 끌 때 이재명이 그 신진우 부장 대북 송금법 알잖아요. 아직 기록 복사 못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선거법은 기소가 되면 이게 즉시 기록을 신속하게 빨리 복사해주라. 그러면 이게 그 핑계는 못 될 거 아닙니까? 또 기록을 복사해가 봐야 변호사도 변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기록 복사에는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대법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 정도면 이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이게 됩니다. 왜?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이게 다른 사건을 배정 안 하면요. 당연히 이제 뭐 일주일에 3번이고 4번이고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게 충분히 끝낼 수 있죠. 6개월에. 1심이 중요하거든요. 2심부터는 정인이 없어요. 거의. 1심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매달, 처음에 2달 뒤에 매달 대법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 판사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크해서 어떻게든 끝내려고 판사가 노력합니다. 끝내려고 하면 이게 끝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한 1000억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데 1000억대. 제가 6개월밖에 구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6개월만 끌어가게 보석 나가서 재판하려고 정인을 한 200명 가까이 신청했어요. 근데요, 판사가 하루에 한 20명 하더니 거의 질문할 권리도 안 주고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하더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막 20, 30명씩 해버려. 그래가 6개월 내에 승부해버렸다니까요. 야, 이게 왜 정인을 끄는 거 아니까 필요 없는 정인이라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의지만 있으면 불필요한 정인 채택 안 할 수도 있어요. 판사는 정인을 채택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정인신문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필요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대법원에 보고해라. 그 다음에 검찰도 기록을 빨리 복사해주라. 이렇게 획기적인 지시와 대책을 내놨잖아요. 앞으로 저는 상당히 대법원 의제에 따라서 이제 선거 사범들요. 이번에 이제 대규모 기소가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정욱 TV에 17명까지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소가 10월 10일 전에 다 되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무조건 1년 이내에 대법원까지 끝낸다잖아. 633. 그러면 1년만 지나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벌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일단 이 조치의 가장 피해자는 누굴까? 가장 피해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1심에서 선거법 2년 2개월 끌었죠. 11월 15일 날 선고잖아. 근데 2022년 9월 8일 날 9월 8일 했으니까 10월 8일, 11월 8일 2년 2개월하고 이게 7일 더 끌은 거예요. 그렇죠. 11월 15일 날 선고니까 2년 2개월
끌은 거예요. 근데 2심하고 3심은 언제 끝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별 지시에서 3개월에 끝낸다. 3개월에 끝낸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11월 15일 날 선고되면 2심 3개월, 3심 3개월, 6개월 안에 내년에 4, 5월 달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온다. 이재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조치에 가장 어떻게 보면 떨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 왜? 이제까지 1심을 2년 2개월 끌었는데 근데 고등법원 3개월, 대법원 3개월밖에 못 건다. 이러면 이게 1심 결과 안 좋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의 20명이 넘는 이런 선거법 위반 의원들도 떨고 있겠죠? 야, 나 이게 한 3, 4년 국회의원 해먹고 난리를 했더니 1년 안에 다 날아가네? 이렇게 민주당의 20명이 넘는 공직선거법 위반자들, 이 자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법에 반드시 633 안에 끝내야 된다. 가행 규정이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강규태 변호사나 지금 한성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사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2년 2개월을 끌어왔는데 여기에 철퇴를 내리친 겁니다. 철퇴를 내리친 거예요. 앞으로 이게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6개월 안에 이재명이를 날릴 수 있다. 그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사법부가 전면 바뀌지 않을까. 이제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롭게 법치의 최후 보루로 새롭게 사법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사들 정말 이게 판사가 법을 어기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판사가 법을 어기면 누가 지킵니까? 633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